양문석 의원이 결국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 양문석 의원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이 보궐선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양 의원 지역구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재판 소원 제도 시행 첫날 확정된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 의원은 SNS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이른바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다만 재판 소원을 신청해도 의원직 상실형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선관위의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경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시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가 오는 4월 30일 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고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안산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민주당에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석훈 전 안산 상록갑 당협위원장과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네, 그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인데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야 해야 되는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꽃이다. 이게 거의 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죠, 사람이.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명파리 해가지고 금배지 다신 분이 그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당원들을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저는 양문석 의원이 결코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된 것도 문제겠지만은 이제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 응? 그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서 전해철을 꺾고 본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기대를 받아가지고 의원이 됐으면 또 선거 때도 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 당원들이 응원을 해서 본인이 금배지를 달았으면은 당원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당원들 뒤통수 후려갈기고 본인이 잘 될 줄 알았습니까? 이제 영원히 저는 정치하기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본인이 그런 친분이나 그것도 속인 거야, 그죠? 우리 당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정청래랑 그 언론인 출신이니까 가까웠던 거지 뭐 같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친분으로 정치하고. 한마디로 저도 꼬십습니다. 저도 양문석 의원하고 뭐 방송도 같이 몇 번 해본 적이 있고 뭐 나름 뭐 친분까지는 아니어도 안면 정도는 있었던 사이인데 제가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얘긴데 상황인데 이게 전해철이 또 기어 나온대요. 전해철이 안산갑 재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이 뭐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양문석이 날아가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전해철하고 또 정청래는 깐부잖아. 근데 본인이 정청래를 밀었는데 전해철은 본인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후보를 잘 내야 되겠죠? 예, 김용, 김남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는 좀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예, 지금 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조국도 본인이 출마를 해서 금배지를 달고 또 뭐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 그래서 김용 대변인도 정치인은 민심의 심판, 법정에서의 심판보다 민심의 심판이 더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그리고 지금 친명 진영의 구심점이 좀 약한 상황에서 이번에 김용 전 부원장도 좀 원내에 진출을 해서 친명 진영에 좀 90점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좀 대담하게 출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분이 좋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해철과 김용이 붙는다. 예? 이재명 똥파리 대마왕과 이재명의 최측근이 붙는다. 야, 이거 그림 너무 좋잖아요. 예, 뭐 김남국 의원은 좀 신뢰가 안 가요. 예, 신뢰가 안 가고 이건 김용대 전해철로 가는 게 이게 맞다. 예, 요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조국이 이게 점점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SNS에 조국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 사람이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김어준도 그렇고 이 문조털레 전체가 정신이 지금 온전치 못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아. 얘네들이 그냥 합당이 무조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플랜 B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되고 나서 집단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김어준도 뭐 스스로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조국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까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호감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뉴스 영상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호감도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조국당 호감도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SNS에 썼어요. 그래서 민주당 호감도가 50%, 조국혁신당 호감도 25%, 국민의힘 19%, 진보당 17%, 개혁신당 9%. 이게 여러분 자랑할 일인가요? 아니 호감도가 25%란 얘기는 비호감이 75%란 얘기잖아. 물론 뭐 응답 없음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조국당을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75%란 얘기잖아요, 이건. 근데 이걸 국민의힘을 이겼다고 본인이 그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앞섰다. 근데 호감도하고 지지율을 지금 헷갈린 게 아닌가. 예, 이건 지지율하고 다른 문제예요. 예컨대 진보당도 17%가 나오잖아. 예, 박천실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거 조국당한테 좀 망신스러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예, 지지율은 낮더라도 호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그잖아. 응? 다 대부분 뭐 자기 지지율보다 다 높은 거잖아. 국민의힘만 빼고는. 그런데 지금 비호감이 70%가 넘게 나온 걸 이거를 지금 자랑을 한다고 본인이 SNS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이게 어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저쪽 그 문조털레가 집단적으로 지금 정신 착란이 온 건지 좀 걱정이 되네요. 급격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김의겸 새만글 개발청장 사표 수리, 군산 재선거 출마. 예, 조국이 이제 맛이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저기다 이제 김의겸 나름 이제 개혁 성향이 강한 이런 이제 정치인으로 우리 당원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군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군산 출마 쪽에 조국당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김의겸 청장이 잽싸게 사표를 내고 예, 김의겸 청장은 뭐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 청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대통령의 후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 근데 재빨리 지금 알박기를 했어요. 조국이 나올 것 같으니까
김의겸이 바로 알박기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의겸이 출마한 상황에 조국이 군산으로 출마한다면 이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이거는 뭐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는 결코 동의하기가 힘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청장으로 임명한 이런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 출마를 하는데 거기다가 조국이 맞불 출마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뭐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지금 갈 데가 없는, 본인이 이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쪽으로 한동훈과의 이제 빅매치로 완전히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족구기를 몰아가가지고 부산으로 지금 이제 몰고 내려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뭐 군산에 나와도 뭐 김의겸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전 조국을 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새만금 청장과 함께 그 새만금의 전북 지역에 9조 원 현대 투자를 유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잘 되려면 김의겸 의원이 좀 당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 군산 뭐 시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지금 한동훈이 만나러 간다. 아주 뭐 빅매치예요. 이번 지방선거 때 최고의 흥행 카드는 한동훈과 조국의 찐따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특히 호남 지역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뭐 전국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기초단체 선거까지는 사실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가 힘들어서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저는 이제 지방선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주 뭐 호남 지역 기초의원들은 공천 과정이 아주 개판 5분 전인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초단체까지야 뭐 그런가 보다 제가 뭐 했는데, 이게 광역단체장 선거도 지금 뭔가 우려스러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충북 지역에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 참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지방선거 경선 뭐가 문제인지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에 가가지고 보리밥 비빔밥으로 점심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어요? 네. 혹시 그 자리 때문에 미리 줄 서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아,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김영환 도지사 오셨던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배정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도를 대표하는 지사신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충북 의원님들 아까 오셨던데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아까번에 그래도 인사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일 의원님. 아까 이광일 의원님은 어디 보이더니 사라졌어요. 전심이라도 같이 하시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네, 뭐 원래 정치인들은 말을 해야 사는 건데 이 말을 못하는 자리에 사람 많으면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듣는 자리니까 같이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기 청주시인데 청주시장도 오셨나요? 안 오신 모양이구나. 시정이 바쁘시니까. 그리고 우리 신용원 부위원장님, 원래 이 자리를 위에다 많이 드리는데 뭐 공정성 어쩌고해서 자리도 뺏었다고 하던데 박수라도 한번 주십시오. 자, 여기 영상을 보셨는데 그 내빈 소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는 이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그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잠깐 소개를 하셨죠. 예,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무슨 뭐 공정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원래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그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에 이제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같이 앉아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못하고 객석에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신용환을 찍은 거죠. 이건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이제 답이 오죠. 제가 신용환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거의 뭐 직접 시그널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충북은 사실 또 뭐 신영환 부위원장을 빼고는 뭐 이렇다 할 인물이 없어요. 뭐 노영민을 우리가 찍을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렇다 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용환 후보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자, 저렇게 공정성 시비를 하면서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충북지사 경선에 노영민, 송기섭, 신용환, 한범덕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가 희한한 거냐면은 이게 원래 경선이 권리당원 50%,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로 경선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충북지사 후보 경선만 권리당원 30%, 그 다음에 여론조사 70%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배경은 뭐냐면은 충북의 특수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공관위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충북의 이제 특수한 현재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원, 그죠? 그 당원, 페이퍼 당원, 이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당원의 명부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충북만 권리당원 30%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리당원 30%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니, 명분은 뭐 그럴싸한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권리당원 비중을 줄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노영민을 위한 룰이에요. 그렇잖아. 노영민은 이미 왕수박으로 찍힌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노영민이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 요런 정도의 뭐 인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는 당연히 노영민이 유리하죠. 그 여론조사를 하면 노영민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은 그 역할이 그렇게 눈에 띄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아요. 신용환 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영입한 인재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원 명부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노영민이 유리한 룰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교묘하게 경선판을 흔들고 있어요. 아니 왜 충북만, 아니 그 페이퍼 당원 문제랄지 당원 명부 문제는 충북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호남 지역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충북만 권리당원 30%를 하냐고. 지금 신용환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이 이거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충북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이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거 제가 기사를 좀 제가 놓쳤네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 가지가 또 있어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디 갔나? 기사를 제가 이거 기사를 제가 준비를 못했네. 요건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기사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를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번 진행이 되는데 서울은 예비후보 토론회를 2번을 진행하는데 서울보다 사이즈가 큰 경기도를 한 번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사가 아니고 이거 제가 헷갈렸네요. 예, 이거 SNS 자료로 준비가 돼 있었던 건데 제가 기사로 헷갈렸어요. 여기 있네. 예. 자, 이거 지금 SNS에 안태준이라는 분이 이런 걸 글을 올리셨는데 예비 경선 토론회 서울은 2번, 경기도는 1번. 왜?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경선 토론회는 2차례를 진행하는데 경기도 지사 예비 경선 토론회는 단 1번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경기도는 인구 1,400만의 대한민국 최대 광역 단체입니다. 정책의 규모도 행정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보다 인구가 2배 가까이 많은 경기도, 서울은 2번을 하는데 경기도는 1번이다. 당원과 도민들께 마땅히 제공해야 될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경기도가 인구도 더 많고 사이즈가 큰 지역이고 또 지금 민주당 경선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데가 경기도잖아. 예? 다른 데는 사실 뭐 별로 볼 거 없잖아요. 서울은 뭐 정원호가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인천은 뭐 단수 공천이고 다른 지역의 뭐 경선 지역 중에서 크게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기도뿐이잖아. 지금 경기도가 그리고 제일 치열하잖아요. 추미애와 김동연이 박빙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한준호 의원이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이 하진 않아도 경기도도 서울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번은 예비후보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경기도는 1번만 하냐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벌써 뭐 채팅창에 다 올라오네. 1번만 토론회를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이 볼 때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할 거 아니에요. 토론회를 줄이면은. 그럼 누가 말을 제일 못합니까? 지금 경기지사 후보 중에 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불리할 거 아니에요. 딱 답이 나와 있어 이거는. 말 제일 못하는 사람 털미애, 말 제일 잘하는 사람 명준호. 이제 우리 명준호라고 하자고요. 아직 그 한준호 의원이 친명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명준호가 제일 말을 잘하잖아. 아나운서 출신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추미애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니 좀 경선판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 정청래가 뭐 컷오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면서 아주 교활하게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